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늘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BBB, 트리플 B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수출 삼형제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또 하반기에 봐야 될 것들이 바로 바이오, 제약 이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한 20일 이쯤부터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요? 수급의 흐름이 바이오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이 가죠. 늘 겨울 쪽으로 가게 되면 FDA 승인도 있고 신약도 있고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음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좀 가져줘야 되는 것도 맞고요. 제가 주로 관심 갖는 것들은 좀 글쎄요.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그런 바이오 제약 기업들을 우리가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미스테이크를 하더라도 워낙 사실은 이 바이오 관련된 쪽에서는 진폭이 크잖아요. 상하단으로. 그리고 올라갈 때 또 크게 올라가고 그런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을 상당히 또 좋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 항상 이런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기본 매출을 깔고 있는 것들은 하방이 상당히 그 경직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를 들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처럼 아주 큰 악재 사이클이 나타난다기보다는 꾸준한 예를 들면 시장의 점유율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 그런 걸 통해서 또 새롭게 예를 들면 캐파 증설을 해 나가면서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아무튼 반도체하고는 바이오하고는 좀 바라보는 방향은 다르지만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늘 바이오 제약 쪽은 한 번 정도는 꼭 수급이 돌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관심이 있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SK바이오팜, ST팜 이런 것들은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도 아주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수익성도 상당히 좋을 거다. 주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제가 세 번째 편인데요.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다음번 판에는 그 제가 짜놓은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관련돼서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 드리는 건 이미 쭉 리포트를 한번 했던 것들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상당히 호불호는 또 다르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리포트를 해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늘 종목을 찾고 또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소시켜 드리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멤버십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바이오팜, 우리 상당히 크게 수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크게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 만합니다. 주가가 조금 내려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가는 특성상, 종목 특성상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여기 올라오면 반 털어내고 올라오면 반 털어내고 자 올라오면 반 털어내고 올라가면 반 털어내고 이게 근데 아마 마지막 한 번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겟을 한번 얘기 드리면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사이가 될 텐데 제가 볼 땐 여러분 12만 원 정도 수준이 가시면 수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좀 잡아두시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 리포트 드린 날은 아마 지금 여기 7월 13일 이 날짜인데요. 여기서 리포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괜찮게 홀드하고 가시는 거 상당히 좋고,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는 굳이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신규로 다 편입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면 한 8만 6천 원 정도 수준에서 12만 원 정도 보고 나 트레이딩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7월 달에 이미 매수하고 포인트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쫄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력이 조금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담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에서 엑스코프리의 처방전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지금도 매출세는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다는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리포트 해드리면서 상당히 크게 잘 해드린 것 같고요. 타이밍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쪽 앞쪽에서 넘어오지 못한 이유 중에는 우리가 이 5월달, 6월달 넘어가는 사이에 패키징 반도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었던 환경이긴 한데 이제부터는 좀 잡아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리포트를 처음 드린 거는 6월 한 19일 정도쯤에 여러분들한테 기획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그때쯤이 기점이 되는 거죠. 사실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낸 것들,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 관심이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아마 이 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그 가격에 아직 도달되지 않았죠.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요. 합병 이슈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건 지금 주가의 100% 정도는 보고 트레이딩 할 거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 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든지 앞으로 뭐 램시마 SC라든지 지금 슈미라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려면 셀트리온 같은 거 우리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뭐 한 달, 두 달 보고 투자하시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최초에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저 같으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5대5로 들고 있겠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수익 실현하고요. 이쪽에 와서 15만원 언더 지금 제가 아마 지난주에 리포트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 아랫단에서 다시 잡아줘서 평균 매수 단가는 지금 15만원 언더까지 떨궈 놓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으로 하방으로 갈 만한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지금 돌아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산 캐파라든지 시장이 미국으로 진출해 나가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유럽에서만 놀았다고 하면 이제 미국 시장이 점점 확대되는데 이건 시간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고 이런 종목들이 왜 지금 안 올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갑니까? 매출이 인식이 되는 그게 사실은 주도주 중에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매출 인식은 3분기 말부터 4분기 이쯤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점차적으로 커지겠죠. 그런 것들이 같이 연동돼야지 수급 환경이 좋아지는데 우리가 주가는 좀 낮은 구간에 먼저 선매수 해둬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동종목 같은 경우 바라보실 때 이 아래, 지금 이 매물 구간 아래에서 매수하는 것들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정적으로는 중요한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개인적으로는 정리해서 지금 15만원 언더 이 수준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전 14만원 한 7천원 이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처음에 리포트 드렸던 뭐 예를 들면 6월 초 이쪽 무너지기 직전 이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늘 답답하신 거라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구간 아래 매수 글쎄요 221 이동평균선 이 아래쪽에서 매수하고 계신 분들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곧 다가올 거다. 근데 시간의 문제죠.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4분기 정도 들어가면서부터는 적절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적절하게 평균 매수 단가 잘 조절해 나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6월 30일 리포트 또 한번 보여드리면 이쯤 아니겠어요? 우리가 제가 볼 땐 대부분 이쯤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 아래로 내려갈 만한 이유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쭉쭉 내려가니까 많이 쪼르신 분들 계시긴 할 텐데요. 어쨌든 동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CMO, CDMO 이쪽 시작하고 있는 가중에서 앞으로 지금 매출 인식될 것이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한번 좀 돌릴 거예요. 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222동평에서 윗단으로 못 올라간 이유는 매출 인식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매출 인식 나오기 직전에 아마 쭉 치고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100만 원까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2만 원인데요. 저거 뭐 굳이 82만 원 볼 일이 뭐 있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00만 원까지는 충분히 보고 가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를 거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내가 들고 있어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것이지 아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에 수익 내려고 한다고 하면 굳이 뭐 이런 종목들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짠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잡아두시면 소외되지는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포지션 잡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그걸 즐기시면 되고요. 아무튼 지금 새롭게 또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쪽 관련돼서 보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이런 것들 좀 보고 또 매수 포인트 잡아가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죠.
ST판 같은 경우 저희가 8월 4일 날쯤에 리포트 드렸으니까 유주 구간이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어떻게 이것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매수하는 포인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막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아마 4월 달쯤에, 5월 달쯤에요. 한번 리포트 한번 드린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이 ST판 사상 최고 실적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이 구간에 하신 분들도 사실은 조금 더 잡아주셔야 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윗단이니까요. 10만 원 이상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도 ST팜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게 그렇죠. 뭐 항상 뭐 이렇게 관심도가 반도체로 들어갔다가 배터리로 갔다가 그다음 바이오도 갔다가 보통 한 두 개가 좀 인기가 있어서 가는 거잖아요. 전반기에는 배터리하고 뭐 반도체 예를 들면 저점에서의 반등 그러면 하반기 같은 경우 지금 배터리가 좀 주춤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업종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테마주 이런 것들 말고요. 그러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 전기전자 분야하고 제가 바이오 이쪽을 좀 보자. 그리고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배터리 쪽으로 다시 넘어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터리 부분이 나쁘다 이런 데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업사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업사이드가 좀만 치고 나면 좀 눌려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차익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낮은 저 조정이 많이 받은 곳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수익성은 주식으로서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은 4분기 최고 실적 기록이 예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것 좀 찾아보세요. 리포트 같은 경우도. 녹십자 같은 경우 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내려갈 데도 없어요 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서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은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왜 FDA 승인이 나냐 안 나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아니겠어요? 그거 빼놓고 나면 주가가 우상승으로 갈 만한 이유 별로 없어요. 그냥 맨날 222동평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 아래쪽에서 돌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근데 전체적으로 큰 시장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 과정에서 FDA 승인 나오면서 아마 4분기 한 11월, 12월쯤, 12월 24일인가요? 뭐 그쯤에 아마 FDA 발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요 포인트는 녹십자를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까지만 기다리다가 그 포인트 때는 상당히 어떻게 해요? 뉴스에 상당히 초점을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아마도 제가 볼 땐 11월이나 12월쯤 되면 각종 리포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내가 포트폴리오에 담을지. 그래도 뭐, 아직까지 그 이슈까지 본다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예를 들면 매력적인 구간이 있습니다. 뭐, 15만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가 있을 테니까요. 뭐, FDA 승인이 나면 15만원은 찍어준다라는 것들이죠. 보통 우리가 지금 10만원 정도 수준에서 대부분 매수하신 것 같아요. 11만원이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적어도 이 정도 수준 15만원 본다고 하면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즘 하반기 넘어가면서부터 주가 그 수익률을 타겟을 줄 때 30% 이상 타겟을 줄 만한 그런 종목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기조에서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추가로 업사이드로 올라가면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타겟 프라이스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올라가봤자 뭐 9만 원에서 한 12만 원 찍어봤자 그래봤자 한 20%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잡고 수익성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녹십자 아무튼 지금 FDA 승인 남아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슈예요. 그거 빼놓고 나면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웅제약인데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 제가 리포트한 구간이 이 구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조금 이때 제 리포트 보고 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땐 매출과 영업이익은 괜찮아요. 그래서 윗단을 보고 있는 것들인데 크게 시장 반응이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기저만큼은 이 정도 수준에서 확인이 되는구나. 더 이상 뭐 우리가 윗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윗단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주가가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주식을 트레이딩 하는데 포인트여서 수급이 들어오는 타임.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잘 나오고 있어요. 뭐 소송 문제 올해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역시 조금 악재가 있는 것들은 그만큼 인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사람들의 관심들은 역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쪽에 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듯 하긴 한데요. 우리 기다려 봅시다. 저는 뭐 계속해서 기다릴 생각입니다. 문제 있는 회사는 분명히 아니니까요. 올해까지는 말입니다. 자, 내년도 되는데도 답이 안 나와. 아이, 그러면 저는
이거는 손절이도 아니고 그냥 대충 이분파잖아요. 이렇게 정리해 버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저는 4분기까지는 기다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1편, 2편, 3편 해가지고 첫날은 스마트폰 관련돼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좀 이야기 드렸고요. 또 오늘 또 나오는 소식을 또 들어보니까 또 뭐 LG 노텍 관련돼서 뭐 제품 수율 또 이렇게 약간 연기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좀 조정이 있을 텐데 결론은 핸드폰 출시한다는 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스마트폰 관련돼서 먼저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는 전기전자 중에 제가 한 14개 정도 중에 한 8개 정도에서 처음에 2개 뭐 LG 노텍하고 나머지 2개 빼놓고 나면 뭐 코리아 설키트 대덕전자 그다음에 심텍 그다음에 TLB 뭐 요 정도 보고 가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자, 바이오 쪽 관련 넘어와서 우리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덜 올라간 것도 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한두 개 담아주시면 좋겠다. 거기다 이제 반도체 오리지널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 담아 두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 때 좀 포트폴리오 짜주시고 이 중에서 골라서 가셔야 되는 것들 이제 다른 엉뚱한 것들 지금 사실 테마주 같은 경우를 리포트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해봤자 뭐합니까? 그거는 뒷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미스테이크 했을 때 영원히 막 2년 3년씩 막 묶여 지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테마주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실 때 무조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시면서 하시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우리 저 채널 구독자분들이 대부분이 평균이 50대 이상 분들인데요. 손이 느리시잖아요. 그러면 실수한다 해도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가가 수익률이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편, 2편, 3편에서 일단 정리했고요. 내일 말씀드릴 내용들은 우리 삼성 SDS 빠뜨렸잖아요. 리뷰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 조정 구간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제는 볼 때가 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조금 남아 있긴 한데요. 그 이후로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쇼티지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까지는요.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고 갈 거고요. 거기에 따라붙은 HBM은 필수 소재잖아요. HBM3 같은 경우 그중에 하이닉스가 상당히 인기는 많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디스플레이 분야, 그다음 메모리 분야 이런 것들이 다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운 소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소식 갖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멤버십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